뭐 저희야 언제나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일 끌어당기는 건 뭔가 새롭다라는 거, 그리고 좀 독창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판타지 장르가 늘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장르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뭐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판타지를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판타지와 또 공포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전형적으로 좀 무섭고 우리가 늘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아왔었던 그런 폐가나 뭐 공포의 집이 아니라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완전히 반대의 컨셉으로 가는 거였었거든요. 어차피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집이라는 이제 모티브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좀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원색적이고 좀 유치찬란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미술적 컨셉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독창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워낙 컨셉 자체가 굉장히 기획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영화의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컨셉을 조율하는 기간들이 꽤 길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고 갔죠, 의견들이. 그리고 약간 차이가 나는 점도 있었고 과자집에 대한 어떤 인상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혹시 한국 미술감독 중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최고 이성균 나이 감독. 연령 대비 최고의 이런 미모를 거 자랑하는 그만해요. 분께 외모만큼 아름다운 세트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가식적이야. 이 정도면 되나? 아무래도 판타지 영화는 머릿속의 상상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예산이 많이 이제 좌우를 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스케치나 상상하는 단계에서의 퀄리티랑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나와지는 그런 퀄리티는 눈물을 머금고 어느 정도는 한 30%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한계들이 그러니까 돌파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벽지 같은 경우도 좀 그랬었지만 우리가 가구나 그런 것들로 이제 고급스러운 소품으로 승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눈에 확 띄는 벽지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작은 소품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컨셉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럭셔리한 것 안에서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자꾸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아이디어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산만하고 좀 요란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의도와 그리고 거기서 요동치는 에너지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오히려 더 이렇게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씨는 미술팀입니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 길이십니까? 저는 원장실에 있는 커튼을 거실 테라스에 다시 걸러갑니다. 네, 오늘 뭐 때문에 거실에다 다시 옮겨 달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뭐 때문에 원장실에 있는 커튼을 거실로 옮겨 달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자 커튼을 하나 안 맞췄는데 원장실 속 커튼이 거실 테라스에 있는 커튼입니다. 재활용이지요. 참 아찔하시군요. 자, 아찔해? 아찔도 아니고 아찔해. 아찔해. 자, 그러면 일을 하러 가십시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우리가 영화적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난 그 시절, 고아원을 보냈던 그 시절에 유행했던 어떤 서양 가정의 모습, 그것을 이제 잡지책, 옛날 잡지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사회상 자체도 전쟁이 끝나고 또는 이제 뭐 월남전이 막 시작이 되고 그 시대의 어떤 잡지들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미국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는 컬러들과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단란한, 그러니까 핵가족화가 거기서부터 이제 되고 단란한 어떤 가정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어떤 달콤한 이미지로 많이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실제 영화의 아이들의 그 시대적인 것도 맞고, 물론 현재까지 계속 살아있는 애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잡지나 CF의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을 했었어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셉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헨젤과 그레텔이 아무리 서양 동화지만 한국화, 토착화를 시켜서 한국의 정서에 좀 더 맞는 그런 한국형 집과 소품과 의상과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죠.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 질문들은 어떤 영화를 하든지 간에 고민이 돼요.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한국성이라는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모든 판타지의 시작은 산타크로스가 준 어떤 낯선 동화책이고, 그것이 너무나 자기들이 속한 세계와는 다르고, 그 실제가 너무나 아닌 것처럼 느끼니까 그때부터 강렬하게 열망하고 욕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얘네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얘네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속해 있는 것과는 아예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상상력은 그 책에 나온, 그리고 또는 그들이 나중에 갖게 된 어떤 잡지책에 나오는 그 상상력 안에서 다 있는 것이고, 스스로는 한국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집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명확하게 한쪽으로 올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고 시작을 했어요. 화려하고 달콤하긴 한데 이상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미각이나 시각적을 통해서 처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음식기 세팅을 받아서 문을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어른들은 굉장히 토할 정도로 달콤한 음식들이 넘쳐난다거나, 그런 것들은 관객들이 보면서 직접 맛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텍스처들을 실제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반에 어떤 파스텔 톤에서 블루, 뭔가 좀 이상하다, 미스테리하다라고 블루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린이나 검정색 컨셉으로 바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씬에는 레드 컬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물론 이제 컨셉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어른들만 보기를 원한 것은 아니니까,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보는 사람들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구상하고 실제 구현하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또 재미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이제 자고 나서 갑자기 밤에 깼을 때 어두운데 이제 달빛에 비친 인형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왠지 내가 잘 때랑은 배치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얘들이 뭔가 하다가 탁 멈춰서 다른 이렇게 수작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착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전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데코하는 친구들이 좀 재미있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씩 뜯어보면 모든 것이 어렸을 때 우리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책을 읽으면서 기왓장 웨하스를 먹으면 어떨까. 물론 이제 공포의 분위기도 있지만 그런 미각적인 거, 그리고 자다 꾼 꿈,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얼마나 슬프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신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소품이나 벽지나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모든 팀들이 노력했었어요. 숲속에 달랑 문이 하나 있다라는 설정은 너무나 판타지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감독님과 제일 오랫동안 토의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떤 허름한 뭐 창고나 자연스럽게 어떤 집인데 그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 하려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냥 대놓고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모든 공간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 있었었는데 이제 감독님은 좀 더 그 부분에서 저보다 과감하셨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된 어떤 그런 컨셉을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은 그냥 바로 간다라고 얘기하셔서 문 열면 바로 이제 다음 공간들이 설정이 되죠. 이게 저희가 집에서 화려한 색깔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색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원색 안에서도 더 기억에 남고 이제 그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색깔들, 그 보라색 얘기도 나왔었고 처음에 이제 감독님 보라색을 할까 그러셨었고 이제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의 색깔도 그렇고 사실상 문에다 이렇게 투각 그 뭐 곰돌이랑 저희가 토끼 모양의 조각을 파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색깔만으로 원장실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문양까지 새겨가지고 바로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상과는 달리 저 빼고 전체 미술과 소품을 준비하는 사람이 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겸허하고 벌거벗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제 당시 같이 경쟁적으로 붙은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마고리엄의 장난감 백화점. 근데 이제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보다는 좀 예산이 훨씬 풍부한 영화였죠.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크레딧을 보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 미술팀 스태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막내들까지 포함을 해서 7명들이 다 손으로 인형도 특이하게 만들고 싶어서 귀도 코도 다 이제 다시 해체해서 재조립을 하고 하나하나 발품을 팔고 손으로 만든 것이라서 그 부분 하나는 다른 모든 컨셉추얼한 부분은 뭐 제가 뭐 어떤 저의 무능력이나 능력을 판단받을 수 있지만 이 미술팀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벽지 하나하나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쿠션 하나도 저희가 다 프린트하고 출력하고 타일에다가도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굿즈를 다 그렇게 수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어떤 무한한 능력들과 열정들, 어떤 창의적인 정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hen젤이 관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해서 굉장히 이제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배운 것도 많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었던 작품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팀워크의 기쁨을 가장 느낀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객을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뭐 10대 아이들, 뭐 20대들 뭐 그런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면에서 재미를 느끼고 어떤 면에서 향수를 느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비록 관객몰이에는 실패했지만 두고두고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고 아, 우리에게도 이런 장르의 이런 종류의 영화가 있다라는 걸 많이들 기억해주고 그래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